요새 날로 진화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사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요? 그렇다면 절대 먼저 대답하지 마세요.입니다. 자, 대체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저에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상한 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대답을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아, 또 전화 왔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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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보세요? 기침하신 거예요? 웃으신 거예요? 아, 저 왜 대답을 안 해? 저기요. 아,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요? 아, 내 전 남친 재용이구나. 너 진짜 자꾸 질척댈래? 진짜? 재용이요? 재용이가 누구야?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진짜 수상한데 이거. 아무튼 아저씨 전화로 사기를 치든 협박을 하든 뭐라도 뜯어내려고 이러시나 본데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이거 다 시간 낭비예요. 어머 뭐야 이거 내가 뭐야. 가진 게 왜 없어? 너 그 목소리 있잖아. 제 목소리요? 목소리 왜요? 모르면 됐어. 아무튼 오늘도 덕분에 목소리 수집 잘했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 그럼 아디오스. 아디오스? 참 진짜. 야, 다시 전화하지 마. 아, 정말 내 목소리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설마 그냥 헛소리겠지? 아, 찝찝합니다. 저한테 돈을 뺏으러 전화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뺏으려고 전화했다는 이 남자. 대체 남의 목소리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저한테 아무 문제 없겠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소름!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름. 목소리가 목적이고요. 목소리를 빼앗으려고 전화를 신종 인어공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AI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자세한 얘기를 보면 얼마 전 온라인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시물이 회자가 됐는데요. 작성자에 의하면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네. 요즘 목소리를 복제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그래서 바로 끊었다.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는 말도 먼저 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까지 5초 정도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괜히 누가 뭐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나 봐요. 네, 온라인에서 떠도는 도시괴담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진짜 있는 신종 범죄 수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이걸 AI 보이스피싱 또는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더하기 목소리 보이스 이걸 합성해서 이 딥보이스 범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요 기술이 발전한 건 좋기는 한데 진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무서워. 세상입니다. 5초 아니에요. 2초의 음성 샘플. 그럼 여보세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이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범죄 수법이 어떠냐면 피해자 목소리를 녹음해서 AI 프로그램으로 그 목소리를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자인 척 주변인들한테 연락해서 금품을 편취를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저희 엄마나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엄마 혹은 허주연 변호사인데요. 제가 지금 뭐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100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급한가 보다 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 보내줄 수도 그럴 있는 수도 있지.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근데 아무리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해도 내 가족이랑 친구 목소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글쎄 않을까요? 급할 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는 AI에 안 속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 네. 제작진이 저에게 동의를 받고 네. 자, AI 보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 그 샘플 30초 만으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그러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햇살 같은 MC 장애인 아나운서의 AI 목소리입니다. 제가 예인 MC인 것처럼 가정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실제가 아닌 가상의 대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언니 나야. 나 지금 폰 고장 나서 이거 친구 폰이야.
언니 나 방금 접촉 사고 났어. 다쳤냐고? 아니야, 난 안 다쳤어. 괜찮아. 근데 보험사 안 부르고 그냥 합의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50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내가 운전자분 계좌로 문자로 줄 테니까 그쪽으로 붙여줘. 어머머, 말도 안 돼. 목소리 똑같아. 이거 전화상으로 들으면 완전 구분 네. 못해요. 너무 무섭다. 전화로 긴박하게 그러면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김박하니 좀 씩씩하게 얘기하긴 해서 좀 씩씩하긴 한데. 근데 이게 AI니까 중간에 퍼즈 같은 게 없어. 줄줄줄줄. 아,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골똘히 듣는 게 아니고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걸 들으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도 비슷하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동생이 막 말하면 그럼. 저희 언니는 실제로 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집에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실제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이런 AI 관련된 사기로 엄청나게 여러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지난 5월에 부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딸 목소리를 이 AI로 흉내낸 요 범인에게 속아서 현금 2천만 원을 어떡해. 건네려다가 다행히 여다가. 은행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면하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와 지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돈 빌릴 일 없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요. 네. 아니 모두가 뭐 이런 범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만 AI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유형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유형을 좀 나누어서 또 대비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이 떨어져 사는 노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은 이런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멀리 자녀가 떨어져 있는데 엄마 나 이거 지금 사고 당했어 뭐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 그래서 바로 통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시간대에 아이 목소리로 엄마 나 뭐 학교에서 오다가 사고 났어 이러면은 엄마들 막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한 사이, 뭐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요. 뭐 친척 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에 뭐 아주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러면은 의심 없이 돈을 쉽게 그렇죠. 보내곤 하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니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가족이랑 친구 또 뭐 연인까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맞아. 어쩌다가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나 싶은데요. 맞아. 이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을까요? 일단 경찰청과 국내 이동통신사에서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AI 보이스피싱 필터링 서비스 이렇게 필터링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기술로서는 항상 이 범죄자들의 기술이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가 안 되니까 지금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별로 맞춤형 예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떨어져 사는 노부모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호 만들기가 좋다고 합니다. 암호.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전화를 멀리서 이렇게 자녀가 걸었을 때 받았을 때 암호를 대라 했을 때 AI는 바로 그 암호를 댈 수가 뭐 없잖아요. 수그리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엄마, 내 태몽을 얘기를 해라. 만약에 내 태몽이 갑자기, 복숭아다 그러면은 엄마 내가 만약에 이런 전화 걸면 태몽이 뭐지라고 물어보고 내가 복숭아라고 말 못하면 그거 나 아니야. 아니, 맞아, 이렇게 맞아. 미리 암호를 정해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본인을 확인하는 것 그런 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7, 48 뭐 이런 거 그렇지. 나오면 좋지. 46, 47, 47, 48. 48, 49, 36 막 이런. 너무 좋네. 야,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암호를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저희 집은 두 번째 암호인데요. 첫 그거 번째는 얘기하면 안 되지. 바꾸면 되죠. 첫 번째는 저희 강아지 여름이고 이 암호를 어디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어디다? 경기도 성남시 가는 길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잠시 그러면 그거 진짜로 믿기로 암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암호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자녀 둔 저 같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학원에 있을 때 전화를 못 받거든요. 안 받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실시간 질문 던지기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딥보이스 범죄가 아무리 또 범죄자들이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임기응변식 답변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버퍼링을 하면서 버벅버벅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뭐 아까 말한 암호 같은 방법도 좋지만 아이한테 지난번에 엄마가 너한테 입혀준 옷 색깔 뭐였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엄마랑 같이 뭐 크로플 먹은데 어디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을 깎아니.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진짜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다녀. 안 됩니다. 그럼 아드님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암호를 만들어 두시는 연습을 것이 해야겠네,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만의 그 가족 간의 약속을 뭐 실시간 질문 던지기든 암호든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친밀한 사이는 사실 내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다 우리 암호 만들어 놓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황을 좀 비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별한 친구 사이에서 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유 물어보면 얘가 불편하겠지라고 싶어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맞아. 이유 물어보면 서운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만큼 친한 사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좀 침착하게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예인 MC 목소리 들었을 때 뭔가 좀 씩씩한 것 같은데? 뭔가 예인 MC 말하는 거에 포즈가 좀 없는 것 같은 맞아요. 이상한 거 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조금 이어나가다 보면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맞아요.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효선 교수님이 알려주실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이런 뭐 AI건 뭐건 보이스피싱을 딱 당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게 금전적 피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호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찰청 112예요. 112. 다 알고 계시죠? 112.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1332번입니다. 급할 때 무조건 112 걸으시면 되고요. 전화를 해서 제일 먼저 피해 신고하시고요. 이어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이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실 게 우리 개인 정보도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금감원, 곧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도 좀 다뤄봐야죠.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때 AI 보이스피싱이요. 네. 나는 초범이라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기술을 적용했다 이게요. 오히려 굉장히 재질을 불량하게 볼 수 있어요. 남의 목소리를 그냥 내가 속인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복제를 해서 그 사람의 지인들한테 또다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재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법이고 거기다가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해보거나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는요. 단순 가담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 적용 죄명은 사기죄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에 이득액이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요. 5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고 50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짧게 내가 일주일만 일하고 빠져야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붙잡힌 사람이요. 1년 6개월 징역 실형 사는 것도 봤습니다. 짧은 가담이라고 해서 죄질이 뭐 덜하다고 평가되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실형 사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하게 다뤄야 돼요, 이거. 맞아. AI 보이스피싱 나오면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 목소리가 이미 그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어서요. 맞아. 네. 이거 참 큰일입니다.